또 임실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살다가 그 당시에 박헌영의 남로당에 해방 전이죠. 그러니까 가입을 해서 남로당 활동을 하시다가 6.25 때 북한으로 올라가서 24년 동안을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가 되어서 고향 땅 전라북도에 와서 고정간첩 활동을 하시다가 전향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셔서 연세가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을 알게 된 것은 오래전에 알았는데 또 우리 너아라TV에서 몇 번 방송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우리 어르신이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 세상에 이제 얼마 동안 오래 사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생생한 증언을 분명히 듣고 또 남겨놓고 대한민국과 후손들과 또 국민들에게 교훈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려우신데도 몸도 불편하시고 걷기도 힘드신데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어르신과 또 정말 오늘 대한민국의 사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건강하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르신은 연세가 그러니까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생신이? 조금 크게 이제 태어난 연도가 태어난 거예요. 네. 1928년 6월 15일. 28년. 그 일제시대 때네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45년도에 해방이 됐으니까. 네. 그 해방될 때는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면 17살. 다 하시겠네요. 네. 네. 그 뭐인가 하면 네. 임시정부가 1920년대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 7, 8년 후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다가 남로당에 들어가시게 됐나요? 제가 그때 뭐인가 하면은 당시에 네. 뭐인가 하면 외갓집에 와서 공부가 하고 싶어서 뭐인가 하면은 외갓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외갓집에서 네.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 아들들만 중학교 말하자면 지금 전주 북중이라고 그러는 들보내고 저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독학을 했습니다. 네. 동경의 명신학원이라고 그러는 독학을 하면서 하도 대학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고향에 와세라 대학 그걸 졸업한 분이 말하자면은 좌익 사상에 뭐가 물이 들어가지고 그 생활을 했는데 그에 의해서 뭐인가 하면은 제가 공부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으면은 공산주의를 하면은 공부가 된다고 바로 그렇게 해서 세뇌가 돼서 말하자면은 북으로 가면은 공부를 실컷 할 수 있다. 그래서 뭐인가 하면은 좌익에 몸을 담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북한에 가셔서 그냥 이제 북한에 가서 몇 년 사셨죠? 학교를 3개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뭐인가 하면은 사회안전성 간부학교라고 그러면은 정치보위부 정치보위부의 정보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신성에 근무했을 적에 최신 간부 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남조선 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뭐인가 하면 유명한 그 중앙에 소환돼 가지고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4년을 졸업했습니다. 4년을 졸업해 가지고 이제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라는 그 뭐인가 하면은 그 계획을 4년간의 뭐인가 하면은 계획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969년 뭐인가 하면은 가을에 난파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받으시는 그 모든 교육의 전체 주제는 네? 북한 교육의 전체 주제는 제목은 결국은 남조선 해방이죠. 네, 남조선의 해방이. 그러자면은 뭐인가 하면은 첫째 뭐인가 하면은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이라고 그러는 걸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김일성 선지, 막수주의 철학, 정치 경제학 이것을 공부를 하고 남조선 혁명을 위한 계획서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홍명이라고 그러는 남조선 출신 유명한 부수상 맞아요. 부총리. 네, 부총리. 그가 남조선 혁명을 담당하는 비서였습니다. 남조선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는 뭐가 하면은 홍명희 부수상이 모란봉 초대소에서 축하 뭐가 하면 연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조선 혁명을 위한 계획서를 보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가 뭐가 하면은 이제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남조선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그렇게 수여받는 것이 아마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영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그 연회를 축하 연회까지 받고 그다음에 과장이 16가 전라남북도를 16가라고 그러는데 16가 과장이 인소라에 뭐가 하면 황해남도 연안 그 이제 난파시키는 기지에 도착해서 뭐가 하면 난파선을 타고 북한은 그 조직이 전부 과로 돼 있어요. 1과, 2과. 북한은 조직이 과로 1과, 2과, 3과 그 숫자별로 그렇게 과로. 그게 다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 대남연합 총국이 그게 그 조직보다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과, 2과, 3과, 4과. 근데 16과라고 그러는 것은 내 친구가 나보다 먼저 뭐가 소환돼서 난파돼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 그러셨군요. 성공을 해서 뭐가 하면은 도당 조직부 부부장을 하다가 그 대남연합 총국에 소환돼서 16가 책임지도원을 했어요. 아하. 근데 제일 여기서 이제 제일 거기서 중요한 게 난파되기 전에 남한으로 난파되기 전에 파티를 이제 해줬다며요. 파티. 예, 연회장. 근데 그것이 뭐인가 하면 그 전에는 그런 당 비서가 우리 같은 나라 다른 사람들도 많겠지만
네, 뭐가 하면은 접견을 해서 파티하는 것은 없었는데 없어요. 그리고 최초 어르신이 처음이네.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기분 좋게 해주시고 또 그 연애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지령을 남조선에 파송하는 임무 부여를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흥분되는 사건이거든. 너가 남조선에 가서 뭘 해라. 예. 그게 뭔 명령을. 그게 네. 당 조직을 뭐가 하면은 폭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 조직이 뭐가 하면은 한 개 조직을 그냥 이렇게 묶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뭐가 하면은 총적인 조직은 안 합니다. 직선으로만 알지 조직을 뭐가 하면 양면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과제가 이게 당 조직을 하되 과거에는 당을 조직하되 단기 공작으로 하게 돼 있어요. 단기 공작으로. 일틀 말하면 많이 있어야 한 달이나 보름간에 있다가 이렇게 가족을 위주로 해가지고 뭐가 하면은 조직을 만드는 거인데 이번에 저 임무는 당 조직을 단기 공작으로부터 장기 공작으로 전환한다. 그럼 무슨 여기 당을 뭔 당을 만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혁명의 근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은 참고가 하라는 거예요. 이름은 뭔 이름? 이름은 그러니까 뭐 민중당이네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인 민중당. 그다음에 이제 뭐 진보당, 이런 식으로 당 조직 이름은 이제 그렇게 하되 그다음에는 이제 혁명의 주력군을 양성을 조직을 하되 그 과거에는 기본 노동계급과 농민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무식층을 하니까 성과가 없는 거이라. 그러니까 지식층을 위주로 하는 지식층을 위주로 하는 그게 뭐가 하면 도청에 근무하는 군청에 근무한다가 판사 뭐가 검사 그다음 목사 승려 그다음에는 뭐가 하면 승려, 네. 승려 같은 이제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당 조직 원칙을 넓히라. 네.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는 비트 생활, 비합법적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반합법으로 나가서는 합법 활동으로서 전환하라 당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뭐가 하면은 많은 그 총북 세력과 영향을 미치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지식층을 위주로 뭐가 하면은 당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어르신 그 6.25 때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북한 올라갈 때 연세가 6.25 때 연세가 나이가 월북 할 때요. 네, 그때 나이가 월북 할 때가 그러니까 23살이에요. 23. 23살. 근데 이제 뭐가 하면 이제 뭐야 그 호적에는 네. 2살 더 먹은 것으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7살에 뭐가 하면은 실제 나이로는 17살에 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하고 가셨어요? 아니 했어요. 북한 가서 결혼했어요? 네. 북한 가서 그러면 그
이제 북한에 가서 네. 53년도인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남 이녀 이남 이녀. 그럼 지금 그 이남 이녀 북한에 있겠네. 북한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은 죽었을 거이고. 아, 저는 근데 이제 이남 이녀인데 내가 나올 적이 15살 중학교가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차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중앙 공급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중앙 공급 대상에 가족까지 뭐가 고급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마 다 그 박탈도 했을 거이고 뭐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가족 그 신청해 보셨어요? 이상가족. 이상가족. 이상가족을 북한 자녀들한테. 그게 그때는 뭐냐면은 이상가족 상봉이라고 그런 것은 그렇죠. 없었으니까. 아니 요즘 와서. 넘어와서.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신청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오케이 할 거예요. 하지만 네, 받아줄 것이라 그거예요. 그러나 저 위에서는 그렇지. 안 받아줄 것이다. 애들한테 오히려 더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뭐 하면은 정부에서 카트시켜 버릴 것이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한에 오셔서 살아계신 어머니를 만난 뒤에 결국 전향을 하시게 됐는데 전향을 하셨는데 전향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전향하신 뒤에 보니까 그 우리 어르신하고 같이 계속 앞뒤로 계속 난파된 간첩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죠? 계속. 네. 그러니까 1968년도 6월 연운의 이후는 그냥 단기 공작이 아니라 장기 공작으로 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고정간첩이지. 난파됐어요. 고정간첩. 그러나 시방은 뭐 그 간첩 보낼 필요성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족 통해서 온 그냥 게. 공공연한 말이야. 뭐. 맞아요. 공공연한 아주 탈북자들로 그냥 뭐 괴상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요즘은 무슨 정부 자체도 이상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오셔가지고 이렇게 쭉 남조선에서 사시다 보니까 그때 동료들이나 또 선후배 중에서 남조선에 와서 전향한 사람들이 있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전향 안 한 사람도 있고, 그죠? 안 한 사람이 한 110명 되었어요. 이야. 전향 안 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그냥 이제 그 교도소에 있을 적에 전향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태구 오고 전주 교도소에서 광주로 다 직결시켜 놨어요. 아, 그랬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숫자를 알아요. 110명 정도. 그런데 전향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안 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체포가 안 된 사람도. 안 잡힌 사람도 말하자면 비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죠. 모르지. 그 후에 보니까 결국은 북한에서 지시한 대로 남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갔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그때 북한에서 파송할 때에 당을 조직하라. 그다음에 누구누구를 대통령을 세우도록 하라. 이 지시를 받았는데 북한의 지시대로 이 한국이 그렇게 세월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근데 지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뭐인가 하면 그때도 내가 불만이 뭐인가 하면은 가족들도 만나지 말아라. 근데 근거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그런데 이제 뭐인가 하면은 그 이리에서 이제 이 접선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뭐인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수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뭐인가 하면
접선이 안 됐어. 못하게 됐었어. 예? 그리고 뭐가 하면 근거지를 하려면 어디 집이라도 부모라도 만나야 숨겨줄 수 있는데 이게 돌아다니다가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하면 그 내용을 무선으로 하니까는 접선을 안 해줘. 그 저녁에 그 연애를 베풀어 주면서 파송하기 바로 전날 밤에 너는 남조선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을 세우도록 협조하라. 그 소리 조금 먼저 이 얘기했죠. 그냥 이제 뭐가 하면 부수상이 뭐가 하면 이제 다 얘기 다 끝나고 난 뒤에 누구 출입하는 사람 다 없는 뒤에 그 시방 남조선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김대중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저우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뭐가 하면 남조선 혁명가라는 거. 그다음에 김달삼이 제주도 그럼도 영웅 칭호 받았어요. 그렇지. 국가가 영웅이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전라도 출신이고 앞으로 당신네들이 당신 계획대로 뭐인가 하면은 남조선 혁명하자면은 근거지가 있어야 한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가 혁명 근거지를 만들어야 한다. 근데 거기에서 혁명가들이 어떻게 그잘 뭐인가 하면 여론 수집도 잘하고 뒷바라지하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임무는 어르신만 받는 게 아니라 어르신만이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건 누구든지 나는 이 소리는 나는 그랬어요. 이런 비밀은 안 줘야 하는데 내가 공부한 데 의하면 그렇지.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근데 나를 당중앙위원회 모임하면 천원의 결정에 의해서 도당위원장을 임명한다. 이 임명장을 주면서 이제 준 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를 상당히 믿은 사람으로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인가 하면은 그런 높은 양반을 당 비서를 만나 위원회를 열어줬다든가.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저한테 신임의 표시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지시받은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인가 하면은 내가 통교동 뭐 책이 있어요. 그 비서가 책을 보니까 거기에 뭐인가 하면은 김대중이가 내란 음모를 자기가 시인을 해도 뭐. 나를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면은 내가 망명해서 정치 활동 안 하겠다고 그러는 성명서를 2통을 써서 전두환영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고문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이러겠다. 그러는 것이요. 그것은 상투적인 수법이라. 상투적인 수법이야. 예. 상투적인 수법이야. 아니에요. 아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이번에 뭐인가 하면은 우리 요전에 왔을 적에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뭐인가 하면은 해놓고도 뭐인가 하면은 뭐라고
목사님이 얘기한 것을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네. 이게 어디서 들었는가 뉴스를 봤다고. 그래서 뭐가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 목사님이 말씀이 옳다. 이거 간첩이다. 이제 이렇게 쓴 것을 내가 다 기록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의도대로 대통령까지 됐는데 왜 남조선 해방을 못 시켰을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왜 못 시켰을까요? 그것은 조직이 없어요. 조직이 미약하고, 시방 정권을 그게 나는 1차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1차 혁명. 예. 그 다음에 5.18은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박정희도 죽었고, 이 때는 요태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준비예요. 그래서, 뭐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정권을 쥐었는데, 쥐어놓고, 이 우파들을, 뭐가 하면은, 세력이 없으니까, 자기 세력이 맞아.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까 여기를 뭐가 하면 그 머리가 좋아요. 그런 보면은 그 좀 내가 김대중이라고 그러면은 뭐가 하면은 정부를 구성할 적에 정보부장을 한 김영호. 김영호. 정보부장. 정보부장. 정보부장 김형옥. 아니 김재규. 김재규. 삼김 김종필. 김종필. 네. 총필이를 정보부장을 아주 총리를 시키지 않았어요. 김대중이가 일부러 숨기려고. 그러면은 안심하지 않아요. 안심하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파를 뭐인가 하면 끌어서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때까지. 어떻게 혼자 그거 했다가는 뒤집이 없으니까 그건 전술상으로 뭐가 혁명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1차 목표에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세워도 남조선 해방은 실패를 하자. 그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됐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가 하면 계승을 잘한 거예요. 계승을. 이게 이제 1단계를 벗어나서 2단계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때 청와대 그냥 남조선에서 활동하던 청과자들이 많더라니까요. 그 어르신은 그것이 다 북한에서 공작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것이 다 북한에서 공작한 걸로 보이는 거죠.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4.19라고 그러는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4.19. 4.19 혁명이라고 왜 이남에서 혁명이란 말을 나올 사람이 없어요. 혁명을. 그런데 4.19 혁명을 저 위에서 지어준 곳이에요. 아이고야. 그랬구나. 지어준 곳이에요. 근데 그거 뭐인가 하면 내가 오늘 그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4.19와 5.16 군사혁명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자료를 써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4.19 혁명 언제 대한민국이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언제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4.19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자를 처음에 붙이는 저 위에서 붙인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 그리고 이제 요것이 더 중요해요. 그때 이제 4.19가 일어나니까 5.16 그 군사혁명을 일으키니까 중앙당에서 전국에 있는 지교 강사 나도 지교 강사를 했어요. 지교 강사를 하니까 지교 강사를 전부 군 단위로 뭐 했어요.
이제 여기 난파 시키려고 그러는 지교 강사들 난파 전부 다 모여서 한 일주일을 집에도 못 가고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저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좌파를 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편이 아닌가. 이래서 저우에서 밀사를 보냈어요. 여기로. 그 권모죠. 여기 박정희 형님. 박정희한테로. 네. 그게 박정희 친구. 하니까 김종필이가 그냥 잡아버려 가지고 이 죽여버렸어. 권태성이. 응? 죽여버렸어. 그렇지. 죽여버렸어. 그게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게, 응?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그 박정희 형님, 박상희 친구 권태성이를 북한으로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밀사로 보냈는데 박정희한테 오히려 나는 그제 그것은 모르고 네, 그런 것은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름은 몰라도. 그러면 이제 김대중 이어서 또 노무현까지도 다 북한이 개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끝장내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문재인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문재인도 완성을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많이 해버렸어요. 뭐 부동산, LH, 투기 이거 그다음에 뭐가 하면 콜레라 이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참말로 어찌 내가 그냥 좋았는지 저 부산하고 서울 이것이 그냥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여고 관련이 하하, 이 자료를 다 모아 놓으셨구나. 요렇게 해서 이놈 기소해 가지고 이놈 죽여요. 아니 이것을 목사님이 네. 이 투쟁 시작한 데가 언제지요? 저 1910몇 년부터 이것을 다 이렇게 철회해서 내가 여고 세상에 이 자료를 다 모아놨구만요. 이게 문재인에 대한 거예요. 이게 칼럼 문재인이가 발언한 내용 중에 이거 전부 다 내 마음에 드는 문재인에 관한 문제예요. 이놈 가지고도 그냥 기소를 해서 이놈 죽여야 해요. 아이고야. 죽여야지. 만약에 문재인 세력이 그대로 연장해서 정권이 연장되면은 문재인 파가 되면은 아마 10년 내지 20년이면 대한민국 없어져요. 틀림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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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번에 하면은 정권 탈환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주도 4.3 사건을 가가지고 4.3 사건을 내가 산증이네요. 산증이네요? 나도 2.27 폭동에 참가했고. 그랬어요? 근데 4.3 사건 가서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그 손은 없지요. 세상에 뭐냐면은 말이야, 아직 4.3 사건을 폭동을 가지고 뭐냐면 양미래 학살, 그렇지. 경찰과 뭐냐면은 국군이 그렇지. 뭐냐면은 양미를 학살했다. 이거 세상에 이래도 국민들이 대한민국 보수들이 가만히 이거 가만히 있으니 이 나라가 망하게 돼 있다. 그 소리. 이야. 그 어르신은 이 간첩 교육을 받고 24년 받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훤하게 다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내 와서 지방이 뭐인가 하면은 중요한 거에 그들 속에 내가 전향을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놈들 회의까지 내가 다 해가서 여기서 사진 요만한 거 가지고 와서 사진 다 찍어서 뭐인가 하면 기소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안 해버렸어요. 야, 그러면 전국에서 모인 간척들 회의하는 것까지 내가 해놨는데. 그러면 저 제주도 4.3 사건에서 무장 폭동 일으킨 김달삼 그 남로당 세력을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영어는 그렇게 그렇죠. 써있어. 네. 그래요. 그렇게 연설하고 그다음에 그걸 진압한 군인들하고 경찰들을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문재인이가 연설을 했는데 이거는 반역자 아닙니까? 반역자지. 반역자죠. 반역자지. 아 세상에. 아니 세상에 4.3 사건이라고 그러는 것이 말이요. 이 뭐냐 하면 해방도에서 그냥 첫 폭동인데 아니 폭동인데 4.3 사건이 말이요. 그런데 아 세상에 세 살만 그때의 3살 먹은 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그것을 역사를 뒤집어 본 것이 문재인이 한 것보다도 노무현이라는 놈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 벌써 노무현이라는 놈이 해놨는데 노무현이라는 놈이 죽고 나서 이놈이 복수를 한 거이라. 그래가지고 역사를 그죠. 그리고 또 통역당 사건에 그저 맞아요. 신영복이 네. 그저 또 통역당 사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때 4.3 사건 1948년 48년 그때는 4월 3일 그때는 남조선에 있었을 때죠. 6.25 전이니까. 그때 그냥 다 알아요. 그때는 알고 있어. 할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4.3 일어날 때 임실군당 알고 임실군당 남로당 연락책이구만. 이야, 그러니까 4.3 사건 김달삼이하고 같은 패거리였었네. 같은 패야. 김달삼이하고.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거 없어. 그 다음에 여순 폭동, 여순 반란 사건, 그것은 뭐인가 하면, 그 14연대 그 빨갱이 연대 보고 진압을 하라. 그렇지. 제주도 본토에 가서 그것을 반대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 일으켰죠. 근데 요새 그걸 재조명해야 한다고.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려고 그래 또. 민주화 운동. 민주화운동이에요. 이야. 근데 참 여기 이 보수가 참 완전히 썩어버렸어. 완전 썩어버렸어. 근데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에 이 좋은 기회에 참말로 이거 명전 선거에서 이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면은 희망 없어요. 하나님이 도왔어요. 이번에 20대 애들이 도왔단 말이에요. 20대 애들이. 20대가 그냥 잘 20, 30대가 그냥 그렇지. 잘 돌아섰는데 돌아섰어. 그들에게 잘해야 해요. 근데 그리고 이번에 뭔가 하면 황교안이 황교안이가 그저 뭐인가 하면은 그저 주사 미국으로 간 거 백신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쐐기를 박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는 남한에 있었었고 6.25 전이니까 제주도 4.3 사건 일어난 걸 다 봤잖아요. 그때 제주도 4.3 사건을 지원을 안 했어요. 이 육지에서 제주도 4.3 사건을 지원을 안 했냐고. 남로당이. 남동상이? 네. 그래, 좀 말할 것도 없죠. 오, 그랬구나.
근데 그 지원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2월 7일 날 4.3 사건이 일어나게 폭동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27 구국투쟁이라고. 27 구국투쟁. 2월 7일. 그럼 대구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대구에서? 그런데 그것은 또 그 태국 폭동 말고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에서 해가지고 뭐인가 하면은 지서 습격을 두 곳이나 해서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칠폭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면서 4.3 폭동이 일어났고 제주도에서. 이야.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또 카가프라지 여기서 뭐인가 하면은 전주 뭐인가 하면은 간수로 우리가 파견한 프라치가 있어요. 간수. 근데 그게 한 7, 8명 좌파가 하고 있는데 그놈을 간수가 데리고 월북을 시켜버렸어 우리가. 월북을. 그런데 문재인은 4.3 사건에 가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문재인이라면 저 대통령 자격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놈을 왜 그게 이 경찰이 그게 우리 경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문재인 경찰이니까 그걸 잡아넣어야 하는데. 잡아넣어야 되는데. 잡아넣어야 하는데. 할아버지 같으면 저 문재인을 잡아넣어야지. 잡아넣어야 돼요. 완전히. 잡아넣어야. 왜냐하면 저건 여적죄. 세상에 대한민국 정부가 뭐인가 하면 제주도 폭동을 위해서 지나반 경찰을 양민 학살하고 이렇게 한 놈을 왜 놔두냐 그거요. 그게 경찰도 그냥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다. 저는요. 그래도 문재인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공부를 했으면 본정신 가지고 저런 연설을 하겠냐. 아니고 그거 다 질문을 잘하시네. 내가 그걸 기본으로 내가 나중에 다른 거 하시고 난 뒤에 참고로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문재인은 2004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렇지. 그 이제 저 어머니 데렸고 저 위에 이모가 있다고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금강산 금강산 상봉 할 때에 그때 북한의 공작원에 의해서 포섭됐다. 예, 그 내용을 오늘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뭐인가 하면 목사님이 그냥 그것을 질문하시는 게 좋네요. 그러니까 포섭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산가족에 대한 저 위의 실태를 내가 이제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이산가족에 대한 것을 1953년도 7월 27일 뭐인가 하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뭐인가 하면 이제 반동 숙청 사업을 해요. 반동 숙청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월남자 일체 조사를 월남자 일체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8.15와 8.15 후와 그다음에 6.25와 6.25가 이런 세 가지의 부류로 뭐가 하면 조사 사업을 했어요. 8.15 전에 월남한 사람, 8.15 후에 뭐가 하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에는 이제 6.25 때에 1.4 후퇴 때에 넘어온 사람.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ABC로 처음에는 뭐인가 하면은 그저
동정 없이 그저 무의식으로 그저 그렇게 이제 보쳐놔서 서주고 한 사람. 그 다음에는 피난민으로 온 사람. 어떻게 일주일만 있다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동분자 세 번째는 반동분자.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군 정치보위부, 산하 그냥 일체 그 월남자 세가 부리로 그냥 일체 조사를 해. 8.15 사람 그냥 거기에는 그 뭐냐 그렇게 해서 명단이 다 이제 그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전임공작원을 뭐냐면 정보원을 두어가지고 감시를 한 거예요. 근데 감시를 했는데, 근데 그 월남자를 뭐냐면은 월남 한 사람을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알면서도 신고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모르고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명단이 싹 해가지고 일종요 시인으로 뭐냐면 감시를 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남조선에 가서 뭐 하나 하고 다 조사한 거지. 남조선에 가서 뭐를 하느냐 하고 다 조사를 한 거지.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주로가 내가 우리 동생이 뭐 일투로 말하면 문재인의 뭐인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동생이 간 것을 아는 사람도 그냥 쉬쉬 해버리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그 벌벌 떨어서 이렇게 뭐인가 하면은 월남자라고 그러는 것은 입 밖에도 내지를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이제 그것이 뭐인가 하면 북한의 월남자 가족이라고 이런 거.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이 뭐인가 하면은 저우에서 신청을 할 사람이 신청을 한 사람은 8.15 전에 간 사람은 공부하러 간 사람, 장사하러 서울로 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얘기한다 그거예요. 그것은 얘기해도 8.15 후에 38선을 넘어서 이렇게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신청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렇구나. 그 8.15 전에 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6.25는 특히 뭐인가 하면은 뭐 피난민을 갔다고 그래도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잠깐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보도연맹이라고 들어봤죠? 보도연맹. 보도연맹. 네. 보도연맹은 전향자들이에요. 보도연맹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뭐가 보도연맹이에요? 전향을 나는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도연맹은 전향자인데 뭐 어떻게 전향을 했다는 거예요? 뭐인가 하면 각서를 써요. 각서를? 어디에서 써요? 어디에서? 뭐인가 하면 나는 며칠 일제 뭐인가 하면 좌익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서야 간다고 그러니 해가지고 그 단체가 뭐인가 하면은 보도연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방 전후에 남로당에 빨갱이 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국가가 신고를 받은 거죠. 자진 신고를. 신고를 자수하라. 자수하라. 해서 나는 다시는 빨갱이 운동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쓴 사람이 파출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보도연맹. 보도연맹인데 그런데 6.25 전쟁 때 전향한 사람들을 왜 다 죽였어요 또?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왜 죽었? 그걸 얘기해. 가짜요.
아하. 가짜. 그리고 아. 여기 와서 난파되어 가지고 한 사람들 저위에서는 네. 힘이 아파서 곤란하고 그러면은 전향을 하라. 가짜로 전향을 하라. 전향을 하라고 가르쳐. 그래서 그게 내가 들은 말이 맞구만요. 그게 뭐인가 하면은 거의가 다 6.25가 되니까 예? 그냥 전부 다 전향자가 8, 90%는 그냥 다 그 운동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남노당 운동을 하다가 너희들이 다시는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을 전향을 써라 해서 썼는데 써놓고 6.25가 일어나니까 다시 빨갱이로 돌아가니까 거의가 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들을 처형한 거죠. 처형했어요. 아. 그러니까 미리 그냥 예비검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비검속 해가지고 예비검속. 전향자들 해가지고 그냥 집단으로 학살해버린 집단으로 것이 오라고 사실이에요. 해놓고 사실이야. 사실. 근데 그 중에는 진짜 전향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구에서 가짜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해도 저구에서 또 심사대상이에요. 아, 그 위에서. 심사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올라갔거나 북한에서 내려왔거나 하는 그 명단을 다 분류해서 관리를 따라하고 있었죠. 관리를. 여기서 아니 양쪽 다. 저 위에서. 그 그냥 완전 무결해요. 완전 무결해. 완전 무결해. 그 중에 그 정치부에서 한 거예요. 그 중에 걸려든 사람이 문재인 가족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가족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남의 고정간섭한테다가 통지를 하면 다 조사해가지고 다 보고돼요. 아, 고정간섭한테. 이런 사람이. 근데 이제 저부에서 정치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을 보니까 그저 시국 사건에 대한 것은 거의가 다 문재인이 경상남도 맞아. 부산 지방에서는 다 하더라 그거예요. 맞아. 인권 변호사라는 명목으로. 그렇고 그러면은 저우의 정치부에서 그 리스트를 작성해요. 문재인에 대한 거예요, 말이야. 근데 이제 철저히 이제 그 문재인을 요해를 한 거이라. 요해를 했는데. 만약에 뭐인가 하면은 여기서 이산가족 신청을 여기서 했더만요. 신청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그러면 저우에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청 대상 그거 알까 싶어서 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모가 신청을 했느냐고 소리예요. 자, 그러면 먼저는 문재인 가족 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국에 안 받아주니까 북한에서 문재인을 거꾸로 지명해서 지명한 거지. 이제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저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이 저 엄마하고 큰 딸은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대학 시절에 문제하더라 말이야. 시국 사건 다 취급하고. 그 전부터 관리하고 있었지. 그다음에 통일당 사건도 그냥 재심하고, 그다음에 김제 일가족 사건도 심사에서 선고를 했고, 그걸요. 그런 것을 북한에서 정치부에서 다 해보니까. 뭐가 하면 요런 사람이 시방 노무현 정권의 수석 비서로 되었구나. 이러니까는 뭐인가 하면 동생한테 그렇지. 알던 모르더니 하라 신청을 하라. 제가 신청을 한 걸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문재인이를 북한이 금강산으로 유인해서 유도해가지고 포섭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틀림없어요. 그건 10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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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말해서 그냥 신고할 수 내가 죽는 뒤 그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쪽에서 이산가족을 신청했는데 안 되니까 북한이 눈치를 채고 북한 쪽에서 문재인을 찍은 거지.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니까 문재인이 참 좌파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싹 보고 일처럼 말은 뭐인가 하면 요새도 보니까 이제 요새는 그랬지만 그 피트 뭐인가 하면 배치하는 거 뭐 그런 것은 이제 최근의 일이지만 그냥 하는 것을 보니까는 말이야 뭐 대학 시절에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그러게 이제 요런 걸 하는데 보니까 이모가 거기서 살고 있어. 이제 보니까 보니까 공작을 시작한 거이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는 과정도 그렇고 사실은 김대중의 그 김대중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대통령 되기가 힘들었거든. 김대중도.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요. 사실 이인재하고 또 뭐 여러 사람하고 붙었을 때 노무현이가 1등 못해서 처음에는 광주에 가서 뒤집어졌다. 광주에 가서. 광주가 그게 좀 특이한 지역 맞죠? 북한하고. 특이한 지역.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도 보면 사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고, 문재인도. 예? 근데 이게 막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들러 엎어가지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거의 사기를 쳤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은요, 뭐 북한에게 그만큼 뭐 신세를 졌는지 제가 김경재 총재라고 모르시죠? 김경재. 김대중 밑에서 일했던 김경재 총재. 그분이 여기 연설하러 오셔서 하는 말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경재 총재가 북한에 김대중의 특사로 북한을 갔더니 김경재. 예, 김경재. 우리 이작으로 돌아오신 분 맞아요. 김경재. 그분이 하는 말이 북한을 갔더니 뭐 다른 말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김 총재님 다음에 대통령 한번 하시죠. 김경재를 보고 김대중 이어서 대통령 한번 하시죠. 우리가 1,000만 표를 도와줄게.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 선거를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남노당 때부터 그 짓 했죠. 그렇죠. 남노당 때부터 우리 한국에 있는 선거를 저 북한 애들이 장난친 거죠. 제주도 선거도 그렇고. 이야, 이 참 나쁜. 근데 참 뭐냐면 저 위에 수작이 그러니까 유리한 것이 뭐인가 하면은 표현의 자유가 이 공산화를 촉진시켰어요. 네?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맞아. 준애들이 표현의 자유, 준애들은 옳고, 준애들은 시방. 지금은 이번에 그 바람에 문재인 30대 뭐인가 하면 표현물 찌끄리는 사건 무죄 나온 것도 그 전술이에요. 그러면 어르신은 우리나라 좌파 대통령 3명, 좌파 대통령 3명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지금은 문재인. 이것은 거의 북한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틀림없지요. 틀림없어.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래요. 그저 5.28에 뭐인가 하면은 북한 군인이 내려왔다. 이러고 내가 그때 실제 들은 소리고 들은 소리.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대로 말하면 울진 삼척 짓고 무장공비라든가
군인들을 그냥 보내서 경계가 심한데도 뭐가 하면 침투해서 들어오는데 아니 폭동이 일어났는데 군인 안 보내요. 아주 더 좋지. 그다음에 또 여기 더 심각한 것은 제가 그 김신조 알죠? 김신조. 김신조. 그때 비슷하게 내려오셨죠? 어르신도 그때 내려오셨고. 그분 증언과 또 어르신이 그때 먼저 번에 하신 말씀에 의하면 남조선에 파견된 고정간첩 있죠. 어르신같이. 그 도정간첩이 북한의 재교육을 받으러 북한으로 가면 이게 군부대로 소속이 된다며요. 북한의 군부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고정간첩은 북한에 가면 특수부대로 편입돼서 훈련을 받는단 말이야.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 우파 안에서도 지만은 박사를 비롯해서 북한군이 왔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조갑재 선생님 비롯해서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그동안 들어보니까 이건 같은 말이야. 왜? 한국에 있는 고정간첩이 북한으로 재교육받으러 가면 군인이 되는 거야. 그 군인을 그러면 특수부대로. 그럼 한국에 있는 광주에 있는 고정간첩은 북한 군인 거야. 이미 한국에 파송된 이미 북한 군이다 이 말이야. 안 그러고서는요 무기고라든지 탱크라든지 5.18 때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절대로. 아니, 민간이 어떻게 해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미 그놈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혁명을 위해서는 그런 폭동이 일어나면은 애기 뭐가 하면 팬 사람을 칼로 그냥 이렇게 찌르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냥 놀래들어가지고 분노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짓은 아무리 우리나라의 공수부대가 악해도 살아있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그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죠? 그래요. 그 일을 했다면 그거는 북한에서 파송된 고정간첩의 특수부대가 이건 이미 북한 군이니까 군대니까 북한 군대하고 고정간첩하고 같은 단체니까 혁명을 위해서는 그러라고 그 소리예요. 그렇게 이제 그 짓을 하잖아요. 이건 월남에서도 그 짓 했고 빨갱이들은 하는데 광주에서는 배를 갈라서 애를 꺼냈다. 이걸 선전만 했어요. 마이크 가지고. 실제로는 조사해 보니까 안 했더라고. 안 했는데 막 배를 갈라서 공수부대가 막 이제 유언비어로. 그 유언비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의 특수부대밖에 없는 거지. 그죠? 뭐니 가면은 김신조가 이 얘기하는 소리가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해 보니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 안에서는 광주에서 뭐 특수부대가 북한에 왔다 안 왔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 틀림없이 왔죠. 근데 그게 온 것이 그 당시에도 왔을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미 한국에 파송된 어르신 같은 고정간첩은 북한의 특수부대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이미 벌써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래서 다 이제 연결되니까 이해가 되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김대중 어르신이 임무를 받았죠.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그렇게 임무를 받았는데 그 어르신은 내려와서 전향을 했고 전향하지 않는 간첩들은 계속 김대중 대통령 운동을 했겠죠. 전향하지 않는 북한 간첩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까지 대통령 만들었단 말이에요. 김경재 총재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서 1,000만 표는 내가 도와준다. 한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 문재인까지도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왜 문재인이가 제주도 4.3 사건 연설을 가서 그러한 반국가적 연설을 왜 했는가? 북한의 지시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북한의 지시입니까? 문재인이가 스스로 한 겁니까? 그런 연설은. 근데 이제 시방 문재인을 김정은이가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술이에요. 이야, 이것도 오늘 새로운 얘기를 듣는데 그것도 다 짜고 하는 거구만.
짜고 전술, 예? 전술 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예. 욕하는 것이 그 이야 그러면 김정은 이제 김여정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여야 아하 응? 하여야 그 자기의 간첩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야 그 전술이지. 예. 그 김정은의 이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우습게 생각을 하면 그건 뭐인가 하면은 말 연구소가 있어요. 말 연구소 북한에는 그게 계상하게 비틀어져 하는 말 연구소. 말 연구소가 사실 나 그거 연구소 내가 만들고 싶은데 정은이가 정은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말 연구소가 다. 이야 근데 그리고 오늘 예. 매일 나 있을 때는 매일 뭐가 하면 여기 신문 다 와 여기 매일 신문 매일 신문 와. 그다음에 중앙통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통신은 뭐가 하면은 전부 그냥 시시각각으로 다 시시각각으로 그렇게 뭐가 하면은 조직화됐는데 아니, 우리는 네. 사실상으로 보수는 4분 5열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주석궁에는 한국에 있는 방송 다 나온대요. 주석궁. 그거 그냥 뭐 신문 방송 다 그냥 그렇지. 이러고 꿰들고 있어요. 꿰들고 있어. 꿰들고 있어 그냥. 근데 오늘 어르신 통해서 받은 제일 큰 충격은 뭐냐면 어르신이 한번 나오실 때마다 내 머리가 띵 하는 충격스러운 얘기가 나는 김정은이가 실제로 욕을 하는 줄 알았어요. 문재인한테. 실제로. 그 실제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전술이라니까. 전술이구나.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전법이에요. 그 전술. 그리고요. 뭐가 저 판문점 도보다리 그렇지, 밀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고 거기서도 다 했어요. 다 했어. 그 비밀 도보다리 나는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사람들이 입 놀리는 것을 가지고 뭘 얘기하겠다 하는데 거기서 비밀 얘기 다 준 거예요. 다 했고, 그다음에 USB 그거 다 넘겼고.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뭐 삶은 소대가리 오지랖을 떤다. 오지랖을 떤다. 뭐 이런 욕하는 거 있잖아요. 북한 애들이 문재인한테 욕하는 거. 그것이 다 전술이구만. 다 전술이야. 왜 전술이냐 하면은 전술이에요. 자기의 간첩을 감추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이게 오늘 충격스러운 얘기야. 그거 뭐인가 하면 내가 4년간 공부하는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다 이거야. 그게 다 그냥 저거 나는 그냥 척보고 알았어. 그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구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저는 6.25 때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올라가서 24년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남파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지령을 받아 김대중을 대통령을 세우라. 그리고 또 당을 구축하라 하는 명령 임무를 하다가 살아계신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도저히 못 견뎌서 전향을 하신 어르신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욕을 하는데 그 욕은 왜 하느냐?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이것은 뭐라 그랬죠? 전략으로? 상투적 수법이에요. 전술적으로 욕을 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재인은 북한이 심어놓은 사람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을 보호하려고 북한은 그렇지 않아도 저를 비롯해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막 이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북한이 문재인을 작전상 욕을 한다. 이런 충격스러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이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전술을 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야, 이거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야. 무시무시한 얘기야. 그러니까 제주도 4.3 사건 가서는 남노당의 나라다 하고 선포를 해놓고 그리고 또 북한은 문재인을 욕을 하면 문재인은 간첩 아니야. 간첩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냥 100% 그냥 간첩이에요. 100%? 틀리면 포섭됐어. 포섭됐어요? 포섭 틀리면 내가 그 한 가지가 뭐 또 얘기가 왔는데 어떻게 한 가지 내가 그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됐지만 어떻게 그저 뭐가 하면은 저 이모가 뭐가 하면은 문재인이 그 뭐가 하면은 직업을 알고 물어봤더란 말이에요. 거꾸로. 야,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네.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것을 또 하나 증거가. 사진 찍는 거 서희 찍는데 그건 마지막 날 그 서희만 만나는 거예요. 여기 사진 나오잖아요. 여기도 하셨나? 금강산 사진. 네. 저렇게 해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는 문재인의 친엄마라고 하는 저쪽에 빨간 거 입은 분홍색은 근데 저게 공작원이에요. 저거. 이제 서희하고 하나 있지 않아요? 저건 누나고. 그게 이제 나 저 사진은 처음으로 보는데 저건 공작원이라. 공작원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처음에는 서희 만나게 돼 있죠. 그렇지. 맞아. 서희 만나게 돼 있는데. 누나예요, 누나. 그 사진을 서희 찍었는데 저거 봐요. 여기 배지가 틀림없이 달았겠는데 요놈이 이렇게 가려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르신 진짜 마지막으로 그렇게 북한이 대통령 3명까지도 친북주의자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남조선을 해방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대한민국이 아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대통령을 북한이 세웠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텐데 없어지죠.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없어져. 시방은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야. 시방이 법적으로도 전부 다 법 개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그러면 지금 뭐인가 하면 김대중하고 노무현이가 가서 김정은이 김정일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6.15 선언하고 맞아. 4.3 선언 이것을 법제화 해가지고 이 뭐인가 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은 그 법제화 해가지고 그놈을 법으로서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지 법으로서 이렇게 해서 6.3선언에서 남북 연방제 낮은 연방제 통일이다 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니까 법제화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몇월 며칠부로 이렇게 남북 남북 간에 이렇게 체결한다. 그러므로 오늘날부터 뭐인가 하면은 이 성명에 담은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렇게 낮은 연방제 통일을 하니 뭐인가 하면은 좀 미군을 철수하기를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뭐인가 하면 해버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이 어르신을 모시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건 뭐 정신이 지금 제가 머리가 뻐쩍뻐쩍 서고 오실 때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낮은 단계 연방제를 결행을 못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둥이 너무 이게 위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20대 애들도 다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또 우리 어르신 오래오래 사시도록 건강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어르신이 앞으로 해주셔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통일될 때까지. 그래서 한 120살 사셔야 됩니다. 120살. 어르신 120살 살아야 된다고. 120살. 예? 어르신 120살 살아야 돼. 예. 아이고, 나는 그냥 지방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명년 선거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추구양했는데 해가지고 아마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각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하나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좋은 세상이 남북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어르신을 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뭐 대화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또 다음에 정말 점점 더 심도 있는, 이게 자꾸 대화를 해보니까 좁혀져요. 그리고 그 본질이 점점 드러나요. 오늘의 대화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였었냐? 아니 저렇게 문재인이가 북한한테 잘하는데 뭐 USB도 갖다 주고 뭐 돈도 갖다 주고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렇게 욕을 할까 북한이? 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르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문재인이 간첩인 것을 이걸 숨기려고. 이야,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이것이 오늘 대화한 최고의 소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우리 어르신처럼 저도 그렇고 건강해서 우리가 자유통일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우리가 한번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어르신 먼 거리에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하세요. 예. 시방 제가 전주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곳은 친구를 따라서 가면 교회를 갔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그랬는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은 순간에 참 우리 목사님이 여자로서 목사인데 꼭 기도를 하는데 매번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고 여자 목사인데 저런 양반이 있구나. 내가 이 양반 교회를 댕겨하겠구나. 그래서 선택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참 그냥 음으로 양으로 그냥 목사님 은덕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다 우리 하나님 은덕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가 지난 재작년에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 실제는 그래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고백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제 일생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고요. 공개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우리 목사님에 의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간에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일이에 우리 목사님하고가 아마 그런 전라북도에 그런 분이 없습니다. 네. 응? 많은 우리 목사님 좀 사랑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좀 더 깊은 애국심을 가지도록 우리 목사님을 지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북한에 가서 24년 간첩 교육을 받고 이 전향을 했으나
이 완전 전향을 안 하고 속에다 감춰놨는데 결국은 신앙을 갖고 나서 특별히 전라북도의 이용래 목사님, 여자 목사님에 통하여 기독교 신앙을 갖고 나서 완전히 전향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또 기독교인이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저도 이 어르신을 뵙고 나서 지금 어르신은 뭐 가족도 없고 뭐 북한에서 전향해 왔으니 북한의 자녀들은 북한에 다 있고 뭐 연세는 90 넘었고 살 길도 없고 또 뭐 고정간첩이라서 정부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사실은 제가 첨참히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제일교회 헌금하고 또 저를 돕는 일들은 다 제가 이렇게 보살핍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이런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저쪽 원수들이 들을까 봐서 말을 못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애국운동 더하기 국가회복운동에 대해서 내가 안 돕는 손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눈치를 채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